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치료 중인 곳이죠. 서울대병원이 오늘 이 대표의 수술 경과와 현재 상태를 직접 브리핑했습니다. 집도일을 맡은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민승기 교수는 목 정맥의 혈관 재건술은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기에 수술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고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 집도가 필요해 부산대병원 전원 요청을 받아 수술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피습 사건 이후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퍼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쇼다, 자작극이다, 연출이다,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을 두고도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죠. 하지만 부산소방,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모두 문제없다, 의료적 판단이라는 입장입니다. 더 이상 루머를 퍼뜨려서 정치 혐오를 조장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1월 4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창립 33주년 방문 고객 3천만 명 돌파 기념 타이어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아이패드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3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늘 혁신해온 70년. 쌍용자동차가 새 이름 KGM으로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KGM의 70년을 함께해준 고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1월 토레스 구매 시 0.7% 초저리 할부 혜택과 상담 고객 모두에게 커피 쿠폰을 증정합니다. 지금 KGM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자, 문제 나갑니다. 올겨울 모두가 가장 내리기 원하는 비는? 겨울비, 사랑비, 가스비! 올겨울 대성 S라인 콘덴싱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내려질 가스비를 경험해보세요.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천하람의 천하무적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의성군의 새해 소식이 궁금합니다. 의성군에는 어떤 가볼 만한 곳이 있을까요? 잠시 후 의성군 홍보소통과의 권기범 주무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인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천하무적 보수의 눈으로 시사 현안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개혁신당 창준 위원장 천하람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의 창당 준비를 맡고 있는 천하람입니다. 예, 자, 개혁신당 당원이 이제 모집 만 하루도 안 된 거죠, 지금 이 시각까지?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2만 5천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인데, 자, 이 정도 뜨거운 반응 예상했습니까? 어느 정도는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로 반응이 뜨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지지 의향을 어떤 그 구글 폼이라든지 형태로 밝혀주신 분들은 계셨지만 당원 가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조금 더 어려운 일입니다. 당적을 가진다는 것, 또 당비를 낸다는 것은 보다 더 또 한 차원 높은 결단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참 가입해 주시는 걸 보니까 참 많은 아무튼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거 그렇죠. 해가지고 정말 망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허튼 짓 해서 이런 기대를 배신해서는 안 되겠다. 좀 한국 정치 조금 더 나은 모습 보여드려야겠다. 생각 많이 합니다. 한편으로는 기분 좋지만 한편으로는 또 무거운 또 책임감도 그만큼 느끼신다는 거고. 우리 지역에도 개혁신당 지지자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당원 가입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뭐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아마 어떤 그 검색창이든 그냥 인터넷 창에 개혁신당.kr을 치시면 됩니다. 개혁신당.kr. 네. 아주 그 간단합니다. 검색창에 개혁신당 치면 이렇게 연결돼서 들어가는 게 없나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보통 그냥 개혁신당.kr을 치시면 아주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자, 창당 그 요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이제 5개 시도당에 그 각 시도당마다 1,000명 이상씩 이렇게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요건은 갖춘 거네요, 그러면? 네, 다 갖췄습니다. 지금
아직 천명이 안 된 시도들도 일부 있긴 합니다만은, 예. 우리 이제 지역에 또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면,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창당 요건을 이미 갖췄습니다. 아, 이미 그리고 경북도당도요. 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한 7개, 8개 정도, 시도당은 요건을 갖췄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당원 가입 많이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예. 당연히 전국적으로 모든 시도당 창당을 목표로 저희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자, 개혁신당에서, 일단 뭐 비례 의석은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할 것 같은데, 과연 지역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이들 좀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은 후보 출마를 어디 중점적으로 하십니까? 뭐 TK? 뭐 수도권 이 정도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저희가 요 며칠 사이에 기류가 좀 많이 변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 예. 적극적으로 지역구 출마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저희에게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아, 주로 어디입니까? 거기가? 수도권이 굉장히 많고요. 수도권이. 또 대구, 경북, 부산, 경남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의 전 지역구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후보의 질을 유지하면서 굉장히 많은 지역구에 꼭 영남이나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은 충청권과 호남권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그래도 괜찮은 분들을 많이 공천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당의 지지를 보내주신다는 거는 저는 한 2단계의 단계들이 있다고 봅니다. 첫 단계는 아마도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에 한 표를 주시는 것일 것이고, 그렇죠. 2단계는 비례를 넘어서 우리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고 또 저희가 선보이는 인물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지역구에서까지 이제 지지를 보내주시는 것일 텐데, 저희는 물론 2단계의 지지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할 생각이고 비례정당에 머물 생각은 없습니다. 비례를 넘어서 지역구까지. 자, 우리 천하람 위원장 하면 이제 순천갑 당협위원장을 이제 많이들 기억하시는데. 그럼요. 순천갑으로 그대로 나가시는지 아니면 뭐 대구 남동구 뭐 이쪽 뭐 얘기도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아서 그런데 그대로 순천이에요? 제가 이제 당에 같이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구성원들로부터 부탁을 받은 것이, 순천 출마 희망하는 것 좋은데, 최소한의 전략적 유연성이나 전략적 모호성을 좀 열어놔 달라라는 부탁들을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대구 아닌가요? 그게 왜냐면 이제 또 고향이기도 하니까. 네, 근데 그게 꼭 특정 지역구를 아직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 게, 실제로 지금 개혁신당에 출마 희망하신 분들이 첫 번째로 물어보시는 것이 이준석 저희 정강정책위원장, 그리고 천하람 저 어디 출마하느냐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이 어찌 보면은 개혁신당의 이제 주 전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라고 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그 외의 지역이라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좀 폭넓게 좀 열어두려고 하고 가능성, 또 그 지역별 지지율 지표들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인적으로는 호남에서 개혁신당의 지지율을 좀 많이 끌어올려가지고 제가 순천에 출마하는 것이 그냥 저 개인을 위한 도전이 아니라 개혁신당의 호남 교두보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개혁신당 구성원들에게 설득해서 가능하면 순천에 꼭 출마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천하람 변호사가 남 같지 않고 우리 이제 고정 패널이다 보니까 가족 같아서. 오래 했죠, 우리. 그런데 그러니까 호남 지지율 끌어올리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당선 그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천하람, 이준석 두 위원장이 대구를 집중 공략하는 게 어떻겠냐. 그냥 현실적으로 다른 데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일단은 좀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대구 쪽에 아무래도 좀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거는 지금 우리 경북의 라디오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전남에 우리 광주 MBC나 여수 MBC에서는 제가 순천에 출마하기를 또 많은 분들이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농담이 아니라 이게 실제 전국 정당화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죠.
이게 국민의힘 후보라면은 대구 경북이 참 당선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지역일지 모르지만 개혁신당 후보라고 한다면은 그 어느 지역도 사실 쉬운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전략적인 고려나 또 그 지역에서의 여러 지지율 분포, 인물 경쟁력을 보고 해서 주신 말씀도 또 잘 새겨가지고 한번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개혁신당의 어떤 그 성공적인 모습을 좀 기원을 하겠고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 잠깐 좀 해볼까요? 오늘은 또 이제 광주를 찾았는데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기자하겠다 아주 강하게 의지를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 모습 어떻게 보셨고 또 호남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율 반등할 수 있을지 뭐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본기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호남에서 듣기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기본기.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께서 광주에 오셔가지고 부당한 어떤 권력의 행동에 저항하는 우리 광주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도 그 정신을 되새겨서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헌법적인 거부권의 행사 같은 부분은 우리는 하지 않겠다라든지 뭔가 좀 진일보된 메시지들을 내놓으면서 호남에서 원하는 뭐 5.18 민주화운동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셨다면은 훨씬 더 큰 울림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순천에서 지역의 민심을 보면 지역 발전 시켜준다고 해도 더러워서 못 짓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지금 국정의 기본기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 예산을 몇 푼 더 준다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넘어갈 것 같으냐라는 얘기들을 주변에서 하시거든요. 예. 네, 그런 것들 보면 당정 관계의 어떤 재정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내로남불하지 않는 공정과 상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다지면서 가야지만 호남뿐만 아니라 뭐 우리 경북과 대구 또 전국에서도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참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개인적으로 정말 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낼 것 같습니다. 이제 정치의 첫 발을 디디고 나서 뭐 대전, 대구, 뭐 광주로 해서 매일 다니고 있고 뭐 주목을 받고 있고 언론에. 자, 그런데 이 위원장 취임하자마자 저는 참 방금 김건희 특검법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이 김건희 특검법 때문에 반은 잃고 가지 않았나. 여기서 이제 큰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 중간에 있는 사람 시선을 봐서는 이게 또 오늘 그 특검 법안이 정부로 이송이 됐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바로 또 거부권 행사할 것 같고, 참 이대로 거부하는 게 맞을까? 이 총선에 도움이 될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정부 여당의 해법이 있을까요? 이 특검 법안에 대해서? 당연히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거 보고 참 아쉬운 것이 소위 보수 성향의 일간지라고 하는 여러 언론에서 좀 절충안 같은 것을 주문했었습니다. 특검은 수용하되 특검의 실시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루는 정도로 하면 어떻겠느냐. 예. 저는 물론 그렇게 했었어도 민주당에서 무슨 소리냐고 코웃음 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절충안을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모든 구성원과 대통령실에서 또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으로 생각해보면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사실 민주당에서 안 받을 거기 때문에 절충안을 한번 시도해서 총선 이후에 합시다라고 했다가 민주당에서 무슨 소리냐 우리는 못 기다려주겠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이것 봐라 총선 이후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왜 꼭 총선 전에 해야 되냐. 그러면 이거는 정말 총선용 어떤 수작 아니냐라고 몰고 갔다면 이게 총선용 악법이라는 한동훈 위원장의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정부 여당의 상황이라는 것은 그 정도 절충안을 내기도 이게 만에 하나 민주당에서 절충안을 받으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된 정치적 포석을 못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거부권 국면을 쉽게 넘어가기는 어려울 거다. 저는 뭐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 시기 문제 갖고 왜 절충안 얘기가 한창 나왔을 때
네. 대통령실에서 벌쩍 뛰었죠. 대통령이 벌쩍 뛴 거죠. 그러니까 무슨 절충이냐. 그렇죠. 아예 특검 자체가 안 된다. 용납 못한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무도 반대 목소리를 못 내고 그대로 가는 거고. 네, 다들 속앓이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문제는 그렇겠죠. 이것이 속앓이만 해서 될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혁신당에 몸을 담은 입장입니다만은 이게 한국 정치라고 하는 것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제1의 쟁점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도 조금 더 국민의 민심에 부합하는 자세로 갔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을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다소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해서 하나만 좀 여쭤보죠. 그 일부 유튜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조작설, 뭐 헬기 이송을 왜 했냐니부터 뭐 종이칼 아니냐, 뭐 자작극 아니냐 등등 여러 가지 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그 일부 유튜버들의 음모론 유포야말로 한국 민주주의를 정말 좀먹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히려 이런 제도권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일은 이런 음모론과 맞서서 대담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작설이라든지 무슨 종이칼이라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 유튜버들이 갖고 있는 알량한 어떤 지지세 내지는 구독자 수에 쫄지 말고 할 얘기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그 이송 과정을 둘러싼 어떤 부산대학교 병원과 서울대학교 병원의 이 논란을 보면서는 조금 씁쓸한 생각도 듭니다. 저도 부산대학교 병원 정도면 아주 좋은 병원인데 이게 참 지방 의료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정치인들도 조금 더 지방 의료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천하람 변호사 이제 이번 총선 출마로 해서 저희 라디오 오늘 고정 출연을 이제 오늘까지만 하게 됐는데 이제 선거 이후에 좀 지금까지 뭐 변호사 위원장 이렇게 호칭을 썼는데 좀 다른 호칭으로 만나볼 수 있기를 저도 기대를 하고 네. 우리 천하람 변호사는 이제 국회의원이 최종 목표가 아닌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으니까 예. 그 이유를 위해서라도 저희 경북 지역민들 끝까지 저희 소통 계속 함께 하시죠. 총선 이후에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고맙고요. 총선 열심히 뛰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천하람의 천하무적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100세 시대 꿈은 모두 달라도 정답은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시험 없이 100% 서류 전형에 온라인 수업으로 부담 없이 경북에 산다면 1년간 100% 등록금 지원까지. 100세 시대 100점 대학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보이스피싱에 눈을 뜨시오. 공약미를 대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수료를 좀. 보이스피싱 전화 올 땐 전화 끊고 확인하기. 실장님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기관 사칭 사기 전화 112로 신고하기. 택배 주소 오류 사기, 인터넷 주소 클릭한대.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고. 보인다 보여. 수법이 보이는구나. 눈을 뜨면 예방책이 보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5분 32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 지자체 소식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의성 지역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활력과 희망이 넘치는 의성의 여행지를 소개해 줄 거라고 하는데요. 의성군 홍보소통과의 권기범 주무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기범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의성군 지도는 김정호 선생님보다 잘 알고, 의성군 맛집은 백종원 선생님보다 잘 알고, 의성군 농산물은 우장춘 박사님보다 잘 아는 의성군청 홍보소통과 권기범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주 본인 소개를 아주 멋들어지게 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잘한다 하시죠? 뭐 백종원도 나오고 김정호도 나오고. 우장춘 박사님. 우장춘 박사님도 나오고. 예. 예. 자, 의성에 겨울만 되면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어딘지 감이 오는데요. 이거 사실이죠? 따뜻한 바람 나오는 거 맞죠? 아, 예, 사실입니다. 의성군 춘산면 빙계리에 위치한 빙계계곡은 정말 신기합니다. 이 바위 틈에서 바람이 나오는데 여름철에는 몸이 시릴 정도로 차가운 바람이 나오고 예. 겨울철에는 난로처럼 따끈따끈한 바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여름에는 몇 번 가봤거든요. 꽤 가봤는데 겨울에는 안 가봤거든요. 거기 진짜 따뜻한 바람이 나올까 궁금하기도 한데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겨울에. 예. 근데 이 따뜻한 바람이 누가 뭐 인공적으로 뭐 이렇게 설치를 한 건 아니잖아요. 전혀. 예, 천년 바람입니다. 이게 한여름에는 얼음이 얼어서 빙열이라고 이름도 있고요. 네. 예, 또 이게 신기한 게 여름이 지나고 겨울만 되면은 따뜻한 바람이 나와서 이게 진짜 좀 의문일 정도로 신기합니다, 이게. 그렇죠. 예. 겨울철에도 한번 빙계계곡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SNS를 통해서 이제 사진 올리는 게 일상이다시피 한데요. 이렇게 사진 잘 나오는 곳이 여행지로 이제 각광받는 그런 시대인데 의성의 겨울 사진이 특히 더 예쁘게 나오는 곳이 있다면서요. 아, 있죠. 이게 의성군 금성면 대리리에 위치한 조문국 사적지가 사진 맛집입니다. 예. 이게 넓은 들판에 옛날 고분을 여러 개 이렇게 복원해놔가지고 눈이 하얗게 딱 소복히 내린 날에는 정말 절경입니다. 의성이 어제 눈이 왔거든요. 예. 제가 한번 가봤는데 와 이건 혼자 보기 아깝다. 이럴 정도로 진짜 이쁘더라고요. 예. 그리고 봄에는 또 파란 잔디밭에 이제 빨간 작약꽃밭도 있어가지고 전국에서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사진을 찍어 가십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의성군 사곡면 산수유길에 위치한 산수유 마을입니다. 예. 봄철에는 노란 산수유 꽃이 정말 예쁘고 겨울에는 산수 열매가 빨갛게 맺히거든요. 요 빨간 산수유 열매랑 하얀 눈이랑 기가 막힙니다. 조합이. 진짜 이거는 저만 보기 진짜 아깝습니다. 꼭 오셔서 찍어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겨울 사진 예쁘게 나오는 곳 이제 조문국 사적지와 산수유길 산수유마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산수유길 같은 경우는 이제 전 봄에 자주 갔거든요. 그 노란 그 꽃밭 산수유꽃 봤는데 겨울에는 또 그 열매가 빨갛게 맺히는 거군요. 여름에는 겨울에는 그 산수유밭이고 겨울에는 열매가 딱 맺히기 때문에 그게 빨간색이거든요. 빨갛게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진짜 예쁩니다. 예, 조문국 사적지 말씀하셨는데 거기 조문국 박물관도 있잖아요. 여기 정말 볼거리 많던데요. 예. 현재 지금 조문국 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으로 기증 기탁 유물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교지, 고서, 토기, 회화, 호패 같은 유물이 올해 4월 21일까지 전시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800여 점의 유물이 기증 기탁됐거든요. 우리 지역의 역사와 시대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사진 찍기 좋은 곳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진만 찍고 오기에는 좀 아쉬운데 겨울철 놀거리는 없을까요, 혹시? 의성 놀거리 또 많습니다. 의성군 옥산면 금봉리에 위치한 금봉 자연휴양림에 일단 숙소를 잡으시고 자연휴양림 앞에 금봉 저수지가 있는데
빙어 낚시로 아주 유명합니다. 아, 금봉 저수지. 예. 예. 이 산골에 저수지가 있어가지고 겨울철에 아주 꽁꽁 얼거든요. 예. 가족들 오셔가지고 썰매 타기도 좋고 빙어 낚시도 하기도 엄청 좋습니다. 그래도 오시는 분들 항상 안전에 유의하셔가지고 놀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신라시대 때 예. 지어진 천년고찰 고운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유, 그럼요. 많이 갔죠. 고운사. 예. 예. 요 고운사에 가시다 보면은 길 옆에 인공 폭포가 하나 있는데 요게 또 겨울에 꽁꽁 얼어붙어서 빙벽이 딱 아주 이쁘게 만들어지거든요. 아, 예. 여기에서는 또 이제 클라이밍 하시는 분들이나 빙벽 등반을 즐기시는 분들은 꼭 오시는 진짜 의성 명소입니다. 예.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또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의성군 컬링센터 컬링 체험이 있는데요. 예. 의성은 컬링의 성지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렇죠. 예. 예. 의성군 컬링센터로 오셔가지고 가족끼리 컬링 체험도 한번 즐겨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세 곳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겨울철 놀거리 예. 금봉 저수지에서 이제 빙어 낚시, 고운사 빙벽, 클라이밍 이런 거 빙벽 등반 즐기시면 되고 컬링 체험 센터까지 이렇게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도 찍고 놀거리 즐길 거리도 이제 체험을 하고 이제 좀 먹어야 되잖아요. 예. 뭐 의성하면 또 과일도 유명한데 겨울철에 즐길 수 있는 과일이 또 있을까요? 야, 의성 과일이 정말 유명한데 예. 겨울철에 또 즐길 수 있는 과일이 또 있습니다. 예, 어떤? 딸기가 있습니다. 딸기. 아, 딸기요. 예. 의성의 청년 농부들이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딸기를 재배하는데 예. 제가 거기서 딸기를 하나 먹어봤거든요. 예. 진짜 맛있습니다. 아유, 맛있죠, 요즘. 예. 진짜 맛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의성 사과가 있습니다. 예. 이 의성 사과는 의성 마늘 명성에 가려져서 조금 이름이 떨어질 수 있는데 당도는 진짜 높고 진짜 맛있습니다. 요즘 또 의성 사과가 뜨고 있거든요. 예. 예. 의성 사과는 사실 좀 늦가을에 나오지만 다른 과일하고는 달리 저장성이 좋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우리 국민들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과일은 일교차가 크면 클수록 당도가 높은데 의성은 낮에는 반팔, 저녁에는 잠바를 입을 정도로 일교차가 엄청 큽니다. 예. 예, 그래서 사과가 단단하고 달고 엄청 맛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의성 딸기, 의성 사과 많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딸기와 사과 먹고. 근데 좀 이거 말고 과일도 좋은데 좀 배를 든든하게 채울 맛집도 소개 한 곳만 좀 해주신다면요. 아, 의성 맛집 너무 많은데 지금 예. 한 곳을 제가 딱 소개해드리자면 예. 제가 또 국수 귀신이거든요. 아, 예. 예, 의성에서 지금까지 먹어본 국수 중에 제일 맛있는 국수가 의성 전통시장에 있는 국수입니다. 오. 의성 전통시장에 오시면은 예. 전국에서 유명한 닭발 골목이 하나 있거든요. 닭발 골목. 예. 예. 여기 텔레비에도 많이 소개됐는데 닭발 그래요? 골목 오셔서 예. 뜨끈한 국수 한 그릇에 연탄으로 구운 닭발 딱 한 접시면은 한 끼 든든하게 배채우시고 의성 관광 딱 즐겨줄 수 있으십니다. 잘 어울리겠네요. 국수에다가. 최고입니다. 매콤한 닭발 한 접시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성읍 시가지의 밤거리 모습이 달라졌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아, 의성군이 이제 의성읍 시가지를 찾는 군민분들과 관광객분들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말연시 추운 겨울에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경관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예. 의성읍 북원 사거리에서 역전 오거리 구간 도로변 가로등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역전 오거리에서 의성 우체국 구간에 경관 조형물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예. 이번에 설치된 경관 조형물은요, 의성 진 브랜드와 의성의 대표 특산물인 마늘 패턴, 그리고 의성 국가지질공원 심벌 마크 등 여러 가지 디자인을 활용해서 지역 특색을 반영하는 동시에 야간 경관에 딱 어울리는 달과 별 모양의 디자인을 조합한 것으로 우리 의성읍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예. 밤거리도 아름다운 의성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성 소식 하나 더 전해주실까요? 예, 마지막 의성 소식. 예, 의성군 안개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임대 42세대, 행복주택 98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이 행복주택은요, 예. 1월 8일부터 1월 12일까지 지금 신청 접수받고 있습니다. 예. 전화 문의는 1600-1004로 전화 주시거나 예. LH 청약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새해를 맞아서 의성 소식 알아봤습니다. 의성군 홍보소통과의 권기범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임미애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얼굴을 뵙네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그나저나 우리 임미애 위원장하고는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좀 나눠보죠. 뭐 하실 말씀도 좀 많으실 것 같고. 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수술받고 회복 중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고 어제 이제 속보가 나왔는데, 자, 지금까지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대표님 건강 상태는 일단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상태고요. 뭐 이러저러한 말들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 서울대병원의 집도의가 그 브리핑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브리핑 내용을 보면 머리에서 심장으로 내려오는 정맥 혈관을 내경정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목 속에 있다고 해서 속목 동맥이다, 정맥이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이게 정맥이긴 한데 혈액량이 많아서 피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혈관이 원래 원통 모양이잖아요. 근데 이 원통 모양의 그 원 둘레를 기준으로 했을 때 60%가량이 찢어져서 혈관을 재건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에서 볼 때는 상처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뭐 자상이다 뭐 그거 가지고 무슨 뭐 그렇게 심각한 것처럼 하냐 뭐 음모론도 대두되고 뭐 이랬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는 그 의사 말에 의하면 겉에서 보는 상처와는 달리 이게 얼마나 깊이 찔렸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리고 목이라는 데가 이 뭐 기도도 있고 수많은 혈관들이 있는 곳이고 식도도 있고 이래서 여러 기관들이 내재한 곳이어서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가 필요했고 그래서 부산전에서 전원 요청이 있어서 그걸 받아들여서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됐다. 그리고 지금 경과는 그래도 회복이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명백하게 살해를 목적으로 한 행위였잖아요. 그 동영상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보수 유튜버든 아니면 뭐 이 보수 정당 지지자든 간에 상관없이 그 행위 자체는 우리가 그것을 뭐 다른 입장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사항이 아니라 저건 명백한 살해미수 행위거든요. 그 자칫 잘못했으면 정말 극단적인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나마 그 주변에서 빠르게 대처를 함으로 해서 이 정도인 건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말이 너무 많은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금 요즘 정치판이 이 정도로 각박하고 험악해졌나. 이게 사리분별을 이 정도로 못할 정도로 우리 정치판이 혐오가 판을 치는 곳이 되었나라는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피습 사건 그 자체도 참 끔찍한 일이고 그 이후에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말들 또 상처 주는 그 말들 거기에 더욱더 또 놀랍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틀 지나서 오늘 조금 마음이 괜찮아지나 싶은데 우리 임미애 위원장님 말씀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다시 또 좀 소름이 돋고 좀 그러네요. 그 순간 그 동영상을 생각하면 그날 첫날 보면서 너무 놀래가지고요. 모든 국민이 놀랐을 겁니다. 아마. 놀랐고 근데 저는 그래요. 그 뭐 보수 유튜버 말씀하셨는데 정말 국민의 극히 일부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확산시키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네. 이건 진영을 떠나서 보수 진보 진영을 떠나서 똑같은 마음으로 아마 놀랐고 분노를 금치 못했고 아마 그러니까 저는 이번 겁니다. 일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이게 다 사실은 정치권에서 비롯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자기 진영을 향해서 극단적인 정치의 행위를 뭐 이렇게 일체의 극단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 용납하지 않겠다. 네. 아까 천하람 위원장도 제가 오면서 라디오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 그 보수 유튜버든 아니면 진보 유튜버든 간에 구독자 수에 연연해서 그들이 다 자기 지지층이라고는 착각 때문에 뭐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일어났다는 말은 이재명 대표 이외에 또 다른 정치인한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한테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어떤 정치인이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런 폭력 행위는 절대로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정치인들이 한 목소리로 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피의자 오늘 조금 전에 그 구속영장이 발부된 걸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던데 이 피의자 당적을 두고 말이 많은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국힘 당적이 있든 민주당 당적이 있든 이게 무슨 문제인가? 이거를 근데 굉장히 매스컴에서 많이 따지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당적 저도 문제. 이거 보면서 논란. 되게 놀랐어요. 아니 당적이 뭐가 중요해?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보수당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을 피습하면 그 행위가 이 보는 잣대가 달라지는 건가? 내지는 뭐 민주당 지지자가 그렇게 했으면 당내 갈등으로 인한 행위구나라고 해서 그 행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건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가 이런 식의 편가르기를 통해서 뭐라 그럴까 자기 진영이 안도하는 방식의 이런 얘기들은 더 이상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나와서 꽤 긴 시간 동안 이 사람의 당적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지금 확인된 걸로는 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국민의힘 소속 뭐 5년 정도 있었고 민주당이 작년에 또 그러니까 가입했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정당에 가입을 했고 그때 그러다가 그 당에서 계속 당원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작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너무 싫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아마 증오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표의 일정을 알기 위해서 입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당원들에게는 이렇게 그렇죠. 알리니까. 그 지역에 갈 때 내지는 뭐 이렇게 어떤 일정이 있는지를 저희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입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처음부터 목적이 있는 입당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명백히 좀 계획적인 걸로 보이고요. 그 동영상만 봐도. 살인 의도가 분명히 있었고 그 뭐 부동산 업을 한다고 그러면서요. 거기 사무실에 보니까 뭐 칼을 가는 도구도 뭐 나왔다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렇게 보도가 되던데. 아유, 절대로 이런 일 있어서는 안 되겠고. 지금 또 보수 진영에서 이제 공격하는 부분들 몇 가지만 좀 확인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대병원에 일단 갔는데 왜 거기서 수술 안 하고 헬기 이송까지 하면서 굳이 왜 서울대병원까지 와서 수술을 했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이 많잖아요. 이것도 좀 확인을 좀 해 주시죠. 왜 그랬는지. 오늘 그 서울대병원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얘기한 거는 부산대병원에서 전원 요청이 있었다. 그러니까 혈관 재건도 해야 되고 워낙 중요한 장기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속에서 얼마만큼의 피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경험 있는 혈관외과 의사가 필요해서 전원 요청이 있을 때 그걸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부산대병원에서 먼저 요청이 했다.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오늘 공식 브리핑에서 밝힌 거죠. 그런데 이제 부산대병원에서는 가족들이 먼저 요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그 부산 의료원 부산대병원도 수준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거기서 수술을 받지 않고 왜 굳이 헬기를 동원해서 서울로 옮겼느냐. 뭐 부산 병원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근데 전 그게 아니고 가족들이 이게 단순한 찰과상이나 뭐 자상 살짝 비어서 거기를 꼬매고 마는 자상이었다면 아마 그곳에서 수술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입원만 해도 장기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가족 입장에서는 집이 가까운 곳에서 이 뭐 환자를 돌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렇죠. 집과 가까운 곳에서 수술을 받고자 하는 것은 제가 부인의 입장이어도 저는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가족 입장에서는 그걸 그렇죠. 원했을 거고 네. 또 당 대표다 보니까 그 당직자들도 자주 또 왔다 갔다 해야 할 그렇죠. 그런 상황. 그러니까 당무가 저희가 지금 총선을 앞두고 당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방 병원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건 지나친 발언이죠. 저는 아니죠. 정치가 그런 정도까지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사람의 마음으로 비춰보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헬기 이송을 두고도 또 이거 특혜 아니냐 이런 말도 좀 많이 있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한 말씀 주시죠. 헬기 이송 특혜? 예. 이게 특혜인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비용 내요. 비용 다 내죠. 이런 거 헬기 이용해서 긴급한 상황에서 출혈이 많이 생기고 아까 의사 브리핑 하는데도 혈관 주변에서 그 피가 생겨서 피떡이 너무 많이 발생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헬기는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이 이용했던 것도 아니고요. 전원하는 과정에서 그럼 앰뷸런스를 타고 서울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가야 되는데 그건 좀, 그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좋은 수단이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에서 10가지를 자꾸 이렇게 건드리니 이런 정치 문화가 이번에 이런 폭력 사건을 낳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발 상대 정치인이라고 해서 악마화시키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나저나 이게 대체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한 거냐. 그 원인, 아까 증오 정치, 혐오 정치, 극단의 정치 뭐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뭐 더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습니까? 이 원인에 대해서? 뭐 그거죠. 그게 다. 저 왜 축구 시합할 때 보면은 왜 유럽 리그 이런 거 할 때 보면 왜 훌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은둔형 정치 훌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싶은 뉴스, 내 입맛에 맞는 뉴스,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뉴스만 골라서 보고 그걸 통해서 내 생각을 조금 더 이렇게 꾹꾹 다져놓고 그러면서 혐오를 키우고 그리고 그러면서 상대를 악마화하고 하는 것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요즘 저희들 사람들 만나면 이제 제 아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는데 뉴스를 볼 때 지면지를 신문을 통해서 좀 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왜요?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내가 보고 싶은 뉴스만 보거든요. 보고 싶지 않은 뉴스는 패스해요. 그런데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면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뉴스도 보거든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뉴스도 그 신문 지면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저는 세상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 중에 하나는 보고 싶은 뉴스만 보는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한 세상 소식을 접하는 방식이 아니라 좀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 다양하고 골고루 이렇게 편향되지 않은 뉴스를 접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튜브 볼 때도 진보 유튜브도 보고 저는 일부러 보수 유튜브도 보고 이게 한 5대5 비율로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편협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서로 반대 진영의 생각도 좀 저도 이제 알아야 되고. 해서 좀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고, 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정치인의 경호 문제도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 이번 일 있고 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제 경호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건 당일에도 뭐 200여 명의 뭐 경찰들이 이렇게 경호를 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광주 가는데 400명 동원됐대요. 400명이에요? 네, 이게 더 늘었군요. 대통령 당선자한테
가하는 경우 수준이었다 이러더라고요. 아, 이 정도가요. 네. 이게 뭐 경찰 기동대 뭐 4개 중대가 동원됐어요? 네. 그 그래요. 에스컬레이터 내려오는 사진을 보면 네. 딱 3사람이 아마 비서진인 것 같은데 3사람만 정당 관계자고 모든 사람들이 경찰 경호 인력이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저는 정치인한테 이런 문제가 과잉 경호 문제가 민심을 가까이에 듣기에는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번 사건도 사실은 생기는 게 이 브리핑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차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지지자들 그다음에 시민들을 만나는 그 짧은 시간들 혹은 고시때 기자들이 따라붙어서 이렇게 소위 백브리핑처럼 뒤에 질문 나오는 것들을 받는 그때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예. 그런 시간에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데 이렇게 경호 인력이 뺑 둘러싸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우 그렇잖아도 민심을 잘 모르는데 광주 가서 민심 좀 이렇게 청취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저런 모습이라면 어떤 정치인한테도 과잉 경호는 지금이야 안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정치 풍토를 바꿔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지 경호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예. 안 그러면 어떻게 정치인이 시민들을 만나겠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 민주 당내 사정 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이제 피습 사건으로 이낙연 신당 같은 경우 제 기억에는 이제 오늘 창당하는 걸로 저 알고 있었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오늘 4일이니까. 근데 이게 좀 늦춰질 것 같은데 이게 신당 관련 움직임이 지금 어떻습니까? 아마 조금 늦춰질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니까.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경북의 경우도 지금 보수 신당,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의 경우도 창당장 개혁신당인가요? 예. 네. 개혁이라는 단어를 거기서 그렇게 선점해버리면 어야지. 근데 그 당에서도 창당 작업을 하면서 지금 각 시도당의 당원들을 모집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알기에 이낙연 신당도 그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원래 계획대로 하면 1월 한 셋째 주 정도에 중순 경북에 아마 창당 발기인 대회를 원래는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 늦어지겠지만 창당하는 건 이제 기정사실이고. 그렇죠. 예. 좀 씁쓸하시죠? 어떠세요? 예, 저희가 창당. 30초 남았네요. 저희가 요새 이제 사실 그 신당으로 합류하기 위해서 탈당하는 사람들이 좀 있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예. 그 개혁신당의 경우도 국민의힘에서 탈당하지 않으면은 그 당원을 그렇게 많이 모으기 어려워요. 네. 예. 그래도 기존의 당원들이 신당 창당에 합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 대구 경북 국민의힘에서 탈당하는 숫자가 꽤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민주당 역시 신당 준비하면서 일부 탈당하는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